네, 안녕하십니까. 김지범입니다. 올해 특히 더우셨죠? 네.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아우 좋아. 선선한 바람이 불어 나들이와 등산을 계획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내 발이 아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게 발에 질환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발생할 수 있는 족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족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증이 생기는 위치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가을에 잘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족부 질환, 발바닥 앞쪽 통증이 생기는 중족골통입니다. 중족골통. 네, 아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중족골은 발등에 있는 뼈입니다. 저 중족골의 시작 부분이 뭉툭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족골의 머리라고 합니다. 중족골의 머리 부분은 발가락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걸을 때마다 앞쪽에 큰 압력을 받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가을이 돼서 많이 걸으시면서 지속적으로 발바닥 앞쪽에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긴다면 이를 저희가 중족골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등 쪽으로 아픈 거예요? 발바닥 쪽으로 아픕니다. 바닥 네, 쪽으로. 발바닥의 앞쪽으로. 제가 중족골통이 좀 있어요. 이 시기에 가장 호발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가을철에 발을 많이 사용하거나 등산 중 발을 바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딱딱한 신발을 신어서 중족골의 압박이 가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중족골통의 치료는 발 앞쪽에 가해지는 높은 압력을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내 발에 맞는 깔창, 신발을 선택하시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네, 가능하면요. 생활 습관 개선에 통증에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발바닥에 병원에 가셔서 재충격파나 물리치료 등을 해서 내 발바닥의 살의 탄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바닥 뒤꿈치로 가겠습니다. 왜 뒤꿈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잠깐만, 이게 뒤꿈치 우리가 족저근막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중족골은 평소에 많이 잘 못 듣던 게 들어봤어요. 아니라 예. 중족골통이라는 이게 자꾸 꼴통꼴통해서 그러니까. 발음이 그런데 골통. 중족골과 구분되는 그러니까 부분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일단 아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바닥 앞쪽에 통증이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족골통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발바닥 뒤꿈치의 통증은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가을철에 여행을 하시고 오셔서 기분 좋게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첫 발을 뛸 때 발바닥 뒤꿈치가 아프거나 저요.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가 첫 발을 띄실 때 발바닥 뒤꿈치가 아프거나 또는 발바닥 뒤꿈치가 부어 있고 발바닥 뒤꿈치를 누르면 아프다면 90%는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게 족저근막염, 저도 지금 입에 이렇게 입술에 침을 바르잖아요. 이게 네. 말이 어렵습니다.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족저는 네. 발바닥을 뜻하는 거고요. 네. 근막은 근육의 막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발바닥에 있는 근육의 막을 족저근막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강하고 굵은 막이며 이 막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을 받고 발바닥의 아치 구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강하고 굵은 부분이라며. 그러니까 그게 센 왜 애가 염증이 왜 아파? 생기지? 예,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좀 다릅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활동, 딱딱한 신발,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강한 충격이 있어서 대부분 이러한 일회성인 이유로 족저근막염이 생기고요. 여성분들은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와 연관이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맨발로 하면서 발바닥에 쌓이는 작은 충격이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또 원래 족저근막에 충격이 쌓여 있는데 가을에 활동을 하면서 족저근막의 충격이 배가 되면 그게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년의 여성분들은 가을이 되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 내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좀 신어주시고요. 네. 아침에 첫 발 뛰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발을 풀어주는 족욕을 해주고 집안에서는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슬리퍼나 수면 양말을 신어서
발바닥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때 무조건 지금 아까 앞에 중족골령 골통, 통. 중족골통도 그렇고 골통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슬리퍼 신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집 안에서. 집 안에서 내 발이 불편하시다면 슬리퍼가 어려우시면 양말이나 수면 양말이라도 하나 신어주시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앞쪽이나 뒤쪽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더 아프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네. 경우에는 가을에 특히 심한 증상이 느껴지는 새로운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발바닥의 전반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지방 패드 증후군입니다. 저희 발바닥에도 지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은 우리 체중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패드의 형태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독특한 구조를 띠는데요. 이 지방 패드가 나이가 들어서 탄력을 잃고 위축이 돼서 발바닥의 전반적인 통증이 유발되는 병을 저희가 지방 패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지방 패드 증후군 환자들에게 가을은 힘들고 잔인한 계절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를 다녀오면 그 후에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에 심각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에 발바닥이 빨갛게 붓고 화끈거리는 증상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는 지방 패드가 발바닥에 가해주는 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발바닥에 지속적인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발바닥에 노랗게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 보톡스 같은 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탄력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발바닥 같은 데는 이렇게 보톡스 같은 거 맞으면 안 돼?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죠? 안타깝게도 네, 진짜로 환자분들이 많이 듣는데요. 네. 네, 안타깝게도 지방 패드 증후군에는 보톡스가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 주입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엘라스틴, 콜라겐.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듣지만 아쉽게도 지방 패드 증후군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된 지방 패드를 젊게 만들어서 지방 패드의 탄력을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탄력을 잃은 지방 패드 상태로 환자분이 아프지 않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제일 최우선 목표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리긴 어렵군요. 네, 그리고 보통 어르신들 가운데 발바닥에 좀 이물감이 있다. 아무리 걸어도 옛날 발하고 다르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막 네, 더 이렇게 정확합니다. 퍼지는 느낌이 있다. 네, 네, 예. 마치 가라앉고 뭔가 못 받쳐주고 발바닥을 디딜 때 뼈가 닿는 느낌이 나고 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지방 패드 증후군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심해지면 약간 걸음걸이도 갸우뚱해지고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방 패드 아프니까. 증후군이 있을 때 내가 넘어지기 쉬워서 이거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방 패드 증후군을 저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푹신한 슬리퍼를 신어주시고 외부에서 활동할 때 잘 맞춘 깔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바닥이 딱딱한 구두, 슬리퍼, 단화 대신에 푹신한 운동화를 신어주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족부 질환만 쭉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이 날 풀린 가을철에 활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전신적인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가을 나이가 중요한데 네. 신발을 잘 갖춰 신고 활동 전후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신으면 좋은 신발 좀 선생님께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신발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발을 고르실 때에는 먼저 내가 질환이 있다면 질환별로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발바닥 앞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 생기는 중족골통, 그리고 발바닥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가해서 생기는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신발 바닥은 두껍고 탄력이 좋은 운동화를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내 발의 아치 모양에 따라서도 신발을 다르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내 발의 아치가 높은 오목발이라면 발등이 높기 때문에 조여지는 정도를 자유롭게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고요. 내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는 평발이라면 단화는 좋지 않습니다. 발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인하셔서 내 무너진 발의 아치를 받쳐줄 수 있게 신발이 발 안쪽에 올라와 있는 형태의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장년층에 발과 발목에 관절염이 있다면 발바닥의 외측은 딱딱하고 내측은 부드러워서 발이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게 하는 신발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내 발 모양 상태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러시죠. 예. 그런 경우에는 신어보고 편한 신발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신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가급적
인터넷은 사용하지 마시고 매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어봐라. 매장을 방문하실 때에는 내 발이 살짝 부어있는 저녁 때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활동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신발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신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만약 내가 잘 포장된 평지를 걷거나 조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발에 충격이 덜 가는 탄력이 좋고 바닥이 두터운 운동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뭐 네. 에어 들어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의 경사가 다양하고 포장이 되지 않은 산길이나 야외 활동을 내가 주로 할 거라면 길의 상태가 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의 밑창 부위는 이렇게 단단하고 발이 들어가는 공간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길의 상태가 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운동화의 쿠션은 1년이 지나면 20% 이상 줄어서 네. 1년이 지난 신발은 발의 건강을 위해서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집에 1년이요? 보면 저는 네. 10년 지난 운동화가 그래. 아니 발이 잠깐만. 우리가 지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 신발 회사 영업사원이 나온 것 같은 이 느낌은 어떡하죠? 아니 이거? 근데 그래요. 지금 신발을 1년마다 교체를 그러니까 운동화는 좀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발은 우리가 막 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10년, 8년, 6년 뭐 된 아니 운동화 잘 안 신는 많은데 10년 된 운동화는 어떻게? 나이가 드시면 지방의 패드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드셨을 때에는 가능한 한 운동화를 여러 개를 사서 바꿔 신지 마시고요. 네. 하나를 사셔서 운동을 할 때만 그 운동화를 신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패션화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네. 운동화의 경우에는 아.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5km 거리, 그러니까 왕복 10km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교체시키기가 좀 더 더 빨라야 빠르겠죠. 되죠. 단축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당연히 내 사용량도 중요한데요. 내가 사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운동화를 한번 오픈해서 신기 시작하면 1년이 지나면 20%가 준다고 합니다. 잘 안 신어도. 그래서 운동화는 1년이 지나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평지에서 운동을 할 때는 쿠션감이 좋은, 그리고 산길을 가거나 좀 거친 데를 걸을 때는 좀 딱딱한 신발. 그렇죠. 벌써 2개 사야 돼 아, 신발을. 네, 그러네. 아이고 그러네. 활동을 두 가지를 다 하시려면 두 가지를 네. 나눠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발을 잘 갖춘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더해준다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가을나기 준비 완료입니다. 네. 스트레칭은 그간 활동을 하지 않았던 굳어있던 관절의 윤활액을 돌게 해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늘어난 활동량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발바닥 스트레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의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 발바닥 스트레칭은 앉아서 시행을 하는데요. 네, 네. 한쪽 발을 한쪽 발을 죄송합니다. 신발을 수선 씨 벗은 바지니까. 상태에서 네, 저는 예.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리신 상태에서 네.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바닥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러면 발바닥 중앙에 족저근막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예. 이 상태로 10초를 유지한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시면 발과 발목에 연관된 스트레칭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까치발 드는 거, 서서 까치발 드는 거나 비슷한 동작이네요, 이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앞에를 좀 당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10초. 저녁 때 10초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가볍게 풀어주시면 좋고. 네. 그래도 좋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뛰기 전에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이거 뭐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예, 예, 아유, 좋습니다. 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몸의 발은 몸의 제일 아래에서 체중을 견디면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구조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내 발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선택하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신다면 두 발로 100세까지 통증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네. 주셨습니다. 자, 질문이 와 있는데요. 요새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등산할 때 종종 신발을 벗는데 혹시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요새 맨발 걷기가 굉장히 열풍입니다. 네. 실제로 맨발로 걸으시게 되면 불퉁불퉁한 지면을 발바닥에 제대로 디뎌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근육이 발달해서 발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전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발과 발목에 관절염이 있거나 발의 모양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발로 걸었을 때 오히려 발과 발목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에 더 큰 힘이 가해지고 발에 있는 관절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 맨발로 걸은 다음에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다. 그럼 이를 이겨내야지 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는 안 하시고 신발 신고 많이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남들한테 좋은 운동이라고 나한테도 좋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맨발 걷기를 자꾸 하다 보면 말씀하신 지방 패드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기도 하나요? 지방 패드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요새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맨발을 걸은 다음에 발이 아프진 않다. 그러면 꼭 그만두실 필요는 없고요. 아프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토길에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등산도 맨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건 좀 조심하셔야 저 될 것 마포대교 같아요. 건너올 때 그 실맨 도로를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발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자 황토길에서만 네, 맨발 네. 운동을 하시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 선생님이셨습니다.